지금 광호야 씨의 그 해명 영상 이후에 네, 또다시 이렇게 저번 제보자분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이 모이셨는데 왜 다시 이렇게 모이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일단 땅주무님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이 이제 중간에 상황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다 모이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여성 관련이나 그 다음에 이제 PCR 관련 있잖아요. PCR 관련 증거에서 이렇다 할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저희를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센터와 관련이 있으셨던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를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 현재 이 디스코드 방에는 12분이 계시고요. 센터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도 땅투비님께 한 상황이에요. 자연산 광화 씨의 해명 영상을 저희가 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애초에 현찰과 관련된 세무 납부 영상에서도 납부 영수 중에는 3월 달에 납부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현찰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이전부터 일어났는데, 납부는 3월 달에 했다. 이런 거면 이거는 이러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납부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먼저 가장 중요한 자료 공개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 자문을 받아왔어요, 저희가. 그리고 여성분들도 자기가 고소를 당하실까봐 완강히 거부하고 계시고 공개하려고 했던 PCR 자료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고소를 당하실 것 같아서 공개를 못하는 게 저희도 지금 되게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세무 관련이랑 현찰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듣고 본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대 보험 미지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4대 보험 미지급 관련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그 광호야 씨의 해명 영상을 보고 뭐 불만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거나 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해명 영상을 보고 교묘하게 약간의 거짓말과 뭐 사실을 살짝씩 틀어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대보험자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었어요. 세 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세 명 빼고는 다 프리랜서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는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이제 그 직원이 저희가 이 내용들을 좀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조그만하게 이제 쉬는 사무실 비슷한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뭐 밥도 먹고 뭐 쉬기도 하는 공간이어서 뭐 얘기하면 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작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대보험 직원분이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사대보험 들어져 있는 분들한테 혹시 선생님도 지금 퇴사 처리됐다가 다시 가입이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두 분은 완전히 다 금시초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법인 뭐 세무서를 뭐 바꾸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호야 대표님이 하셨던 말이 뭐 전화비용 법인을 바꾸면서 전화비용 처리 문제로 의해 그 워크넷이라는 데 구인구직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구직 등록을 해라. 앞뒤 전후 그 설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일반 회사였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100번 양보해서 왜 퇴사 처리가 됐다가 다시 입사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왜 안 바뀌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 의심들이 꼬리를 물다가 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는 것까지 이거를 하게 됐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교묘하게 아닌 것들은 확실하게 아닌 것들은 정말 자세하게 주장을 하는데 본인의 말들이 다 하나씩 살짝씩 빗나가거나 거짓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퇴사 처리를 이제 뭐 해야만 했다면 그 직원한테 미리 말하는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잖아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실제로 업무를 보는 일적으로나. 그 직원분은 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사대보험 드는 게 뭐 실업급여 같은 것도 있고 퇴직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이 돼버리시는 거죠. 항상 그랬어요. 뭐 영상에서도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별게 아닐까요? 본인의 착오였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고 만약에 이게 사고가 맞다면 그 직원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알려줬어야죠. 끊어서 죄송한데 그 네. 영상을 보면은 뭐 법인 뭐 설립에서 뭐 전환 과정에서 자기가 몰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진짜 합리적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일반 사업자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법인회사나 아니면 법인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법인으로 바뀌는데 왜 직원이 퇴사 처리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야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됐어? 이게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묘하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후에 뭐 사과나 뭐 그런 거는 하셨나요? 그래도 이제 뭐 실수였다고 해도 사과는 해야 될 거 어, 그게 좀 꽤 크니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그런 건 없었고, 실제로 어. 그게 한동안 좀 약간 이슈 아닌 이슈 같은 거였어요. 그분이 퇴사하고 나서도. 그래서 저희가 뭐 그분한테 뭐 따로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과 같은 거는 이제 없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 그 당사자분한테요? 예. 네, 저는 센터에 관련된 직원 10번입니다. 저는 PCR 검사를 받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회원들에게 양성임을 숨기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온 부분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호야님은 본인은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시를 광호야 당사자한테 받았나 아니면 뭐 팀장이나 이렇게 좀 직위가 높은 사람한테 받으신 건가요? 저는 당사자한테 바로 받았습니다. 아, 광호야님이 지시를. 직접? 네. 대충 어떤 식으로 말을 하던가요? 저는 일단은 PCR 검사를 받지 말고 자가 키트에서 만약에 두 줄이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집에서 일주일간 격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요. 네. 그 이후에서는 따로 뭐 들은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분 또 이제 PCR 지시 받으신 분 한 분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3번이고요. 자가진단 키트 검사 후에 양성이 나왔고 이를 센터 측에 알렸으나 PCR 검사를 받지 말고 양성임을 숨기라고 지시받았습니다. 키트에서 양성이라고 나온 건데 그냥 그걸 숨기고 있으라고. 네. 그러면은 그 어떤 분한테 그런 지시를 받으신 건가요? 대표님과 이제 관리자님께. 예,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전 지금 직원 6번이고요. 저도 이제 자가 키트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 측에 알렸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먼저 단체 카톡에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가 키트 양성자는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보건소 가지 말고 그냥 PCR 따로 받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그리고 회원들한테는 개인 사정이 있다. 해서 그냥 당분간은 못 나올 것 같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라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말을 안 해주셨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없으셨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거를 그냥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저랑 마지막으로 접촉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다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저랑 접촉하신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거 자체를 숨기려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더 커졌으면은 이렇게 저한테 따로 카톡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숨겼다면은 그 회원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되게 자책을 많이 하셨거든요. 가족 중에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서 조금 그래도 막 그렇게 심하게 지금 이제 심하게 하지는 않고 잘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신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밥도 못 드신다고 가족분 중에 밥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게 이걸 내가 누굴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혹시 그러면 그런 지시를 어떤 분한테 들으셨을까요? 뭐 센터 측에서 뭐 전체적으로 제 대표님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 팀 대표님 말고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 이제 한 번 더 나왔을 때도 이제 PCR 뭐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도 받았고요. 확인까지. 안녕하세요. 직원 9번입니다. 네, 저 또한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알았고요. 이제 이를 김광호 씨에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PCR 검사를 이제 받지 말라고 그게 마치 지침처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약간 헷갈릴 정도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물어보기도 했고
근데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회원님들께 알리고 원래 해야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런 지시를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그냥 뭐 어떤 분한테 들으셨는지. 저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다 내리셨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전적으로 그냥 거의 진짜 지침이었네요. 그냥 그 의미가 없을 네, 정도로. 센터 내에서는 그쵸,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리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시는 아닌데, 현재 센터 분위기 때문에, 네네. 이제, 평소 이제 친한 회원 중에서 어머니가 호흡기 질환 환자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센터 분위기 때문에 혹시나 수업 전에 전화를 해서 이 센터 분위기가 지금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자기 어머님이 현재 입원 중이고 기저질환 환자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코로나 방역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감염이 된 선생님들이 많은 상태였다 하면은 위험한 상황까지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매우 그 분노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기저질환을 겪고 있고 현재 입원 중이었어요. 대학병원에.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이거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센터에 있을 당시에 그 대표님과 팀장님 두 분이 같이 계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선생님들도 몇 분 계셨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PCR 검사, 코로나가 감염이 의혹이 되더라도 PCR 검사를 받지 말고 집에서 며칠 쉬다 나오라는 그런 지시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광호회 씨는 해당 영상에서, 그러니까 해당 해명 영상에서 본인은 이제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팀장 아니고 점장님이시고 네네. 그 점장님과 대표님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회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직원 중에 한 명이 PC를 보면서 캡처를 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전혀 그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믿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자 관련 통화 내용에서도 사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사실 여성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김강호 씨가 혼자 얘기하는 건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근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양쪽 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는 정말 당당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할 거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를 김강호 씨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강호 씨가 앞으로 제시하는 자료들이나 주장을 함에 있어서 사실적시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시면, 그러니까 저희 모두와 그리고 연관된 여성분들까지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무서워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강호 씨가 각서를 써주면 여성분들도 공개를 해주실 수 있겠죠? 만약 저희 또한 광호연님이 사실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저희도 쓸게요. 광호연님이 말한 내용이 사실뿐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광호연 씨 영상에 나오는 여성분과 광호연 씨는 괜찮은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광화 씨가 쇼를 한 것 같아요. 네, 죄송한데 어떤 근거로 쇼를 한 것 같다는. 근데 이 부분도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화 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신다면, 저희가 허락을 꼭 받아보도록 해볼게요. 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절대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본인들은 이제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긴 있는 거죠? 네. 명확하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살짝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인터뷰나,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뭐 억울하다고 하시는 주장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런 거를 뭐 본인들이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올린다고 해도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걸 테고, 다만 이제 저도 그거 압니다. 그 마음 아는데, 이제 다만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뭐 여러분들을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해당 자료가 공개가 만약에 됐을 때, 이제 광호야 님이 정말 당당하다면은 광호야 님도 본인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제안을 사실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절대 네. 안 받을 이유가 네, 없죠. 그래서 이 제안을 만약에 받아주신다면
그 이후에 제가 네. 살짝이 걱정되는 게 저는 그런 지금 공개 못하고 있는 자료들 그것도 저 일부분만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네네. 디테일한 부분이나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뭐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정말로 그런 행동이나 막 그런 말들이나 이런 걸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됐을 때 그분이 이제 이걸 만약에 받아주신다면 저는 웬만하면 저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저분도 이제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네. 받아주신다면 여성분들의 제보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만약에 별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봤을 때. 근데 전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사람들도 굉장히 실망할 거고 아,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그게 별로여도 지금 이미 광호야 씨도 인정한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하죠. 그냥 뭐 어떻게 보니까 잘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어떻게 그쵸?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일까? 객관적으로 봤을 네. 때 절대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법적 자문을 받고 왔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김강호 씨한테도 정확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김강호 씨가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만 써주시면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PCR 관련 자료도 그렇고 여성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쇼를 한다고 하면은 뭐 광호야님이 뭐 통화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건가? 아,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원 2번이고요. 본인이 해명 영상을 빙자한 협박처럼 보이는 영상에 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며 동료, 가족, 형수, 부모님 등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죠. 자, 그럼 불과 몇 달 전 김강호 씨가 알린 트레이너 땡냥의 악행 기억하시죠? 2만 명가량의 팔로워, 1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몇몇 차례 게시글과 스토리를 통해 수차례 여트레이너의 악행에 대해 알렸고 땡땡시 체육협회 같은 곳에 블랙리스트 등재까지,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궁금한 사람은 DM 주면 실명을 알려주겠다, 제보 많이 해달라며 여론몰이를 그렇게 하던 당신이 해명 영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 후대를 위해 여기서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 진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되고 부디 공익을 위해서 지은 죄 사죄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씨. 김강호 씨, 대표님 이거 보실 거 알아요. 그래도 이 말씀 꼭 드릴게요. 해명 영상에서 증거 자료도 없으면서 의심되는 그 특정 2명에 대한 선생님의 내용들을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저희는 지금 10명 넘게 되는 사람이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여기 모였어요. 정말 유감이지만 그 돌아가신 BJ 뭐 악플로 인한 비극을 언급하면서 뭐 가족, 지인, 뭐 와이프가 될 사람들을 뭐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뭐 그들과 조력하는 사람까지 싸그리 뭐 묶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코로나 지침 방역 시간 싹 다 무시하고 양성 나온 선생님들 PCR 검사도 못 받게 하고 일주일도 아니고 잠복기 있는 상황에서 2, 3일 뒤 출근하라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센터에 나오는 운동 나오는 그 회원님들, 그 당신의 잘못된 지침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고 만약에 연세가 있으신 회원님이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광호 씨가 지금 말한 내용이면 저는 그게 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살인 아니에요? 당신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그 선한 영향력?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 우리들은 피트니스의 선진적인 문화를 위해 뭐 당신의 세금 탈세랑 뭐 코로나 지침 방역, 뭐 결혼을 앞두는 사람의 그 더러운 그런 뭐 사생활, 아니 그래요, 뭐 사생활 떠나서 센터 회원 정보에서 여자 회원들 번호 빼내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당신네 이런 뭐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과 헬스장 회원님들한테 알리는 게 당신이 맨날 말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떳떳하면 저희 제안 꼭 받아주세요. 제발.